안녕 리즈둥이들! 대치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리즈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짠! 2025학년도 고1 6월 39번 우리 6월 모의고사가 내신에 들어가는 리즈둥이들, 그리고 6월 모의고사를 더 꼼꼼하게 준비해보고 싶다는 리즈둥이들을 위해 6평 상세 분석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 내가 되게 신기한 거를 발견을 했어. 목욕탕에 들어가서 생각을 한 거였는데요. 반신욕을 막 한다고 생각을 해봐. 반신욕을 할 때, 보통 이제 막 겨울에 추우면 어디까지 들어가요? 여기 목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막 이렇게 들고, 목만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아,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의 몸에 거의 몇 퍼센트가 물에 들어가 있는 걸까? 한 90%? 95%? 엄청나게 많은 포션이 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막 엄청나게 막 죽을 것 같다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딱히 안 들죠? 근데,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인간이 이렇게 물에 이렇게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 보여요. 뭔가 세상관사 편안해 보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물을 담갔어요. 그랬을 때는 괜찮지? 시원해. 근데 반대로 담가볼게. 얘가 이거 95%인데 반대로 이렇게 담가봐. 시원해 보이나요? 시원해 보여요? 아니죠.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단지 이렇게 5%만 딱 담갔는데도 완전 다른 반응을 일으켜낸다는 거야. 그게 뭐 때문이냐면 이번 글의 주제인 잠수 반사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짤을 뭐를 갖고 왔냐면 요걸 갖고 왔어. 보이나? 지금 여기가 물 웅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모래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이 엎드려서 물에 이렇게 코를 이렇게 물에만 이렇게 담그고 있는 이게 물이에요. 이 모래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모래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뒤에 여기 애기들이 있어요. 이 애기들이 같이 따라하고 있어. 무슨 그 주술 행사를 하듯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잠수반사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짤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들었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왜 따라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결국엔 뭐다? 얼굴만 담그고 있을 때 우리의 위협 반응이 오는 반사를 잠수반사라고 한다. 그거를 설명하는 설명문이다. 그래서 글은 간단해요. 잠수반사에 대하여. 자, 첫 번째 이제 개념 설명문이니까 계속 설명문의 전형적인 형태로 진행이 돼. 첫 번째는 이제 잠수 반사의 발생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야. 첫 번째부터 반사가 유발된다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우리는 다른 해양 포유류처럼 잠수 반사를 가지고 있다. 해양 포유류처럼 갖고 있대. 이것은 입과 코 주변에 있는 얼굴의 특수신경 말단이 여기 특수신경 말단이 있는데 얼굴의 부위가 물 아래에 들어갈 때에만 지워버렸어. 아까 귀여운 소세지. 이 들어갈 때에만 5%가 얼굴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만 이 잠수 반사를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우리가 머리는 공기 중에 있는 상태로 물속에 있으면 잠수 반사는 없다. 아까 되게 시원해 보이는 소세지 떠다니는 거 봤죠?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애랑 얘 95% 친구랑 5% 친구가 지금 대비되는 상황이니까 얘를 하지만 역접으로 이어진 거 보이죠? 만약 우리가 그릇에 물속에 얼굴만 가라앉히고 나머지 뭔 존재는 물기가 없는 공기 중에 있으면 잠수 반사가 유발된다. 자, 로직 2는 이제 그 방식과 발생 방식과 이유입니다. 다양한 신체 변화로 이제 방식이 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기도를 자동으로 닫아서 물을 삼킬 위험을 줄이고 기도를 닫는데 일단 1번.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하고 가야 돼. 폐 속의 작은 공기 통로를 좁힌다. 폐에 있는 작은 공기 통로를 좁힌다. 동시에 심박수가 느려지고요. 혈액이 중요한 장기들로 보내진대. 혈액이 막 원래 몸 전체에 퍼져 있다가 심장으로 모여, 장으로 모여 막 이렇게 한대. 그래서 짧은 호흡 정지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그것들을 보호한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호흡을 멈출 수밖에 없잖아. 그거를 요 4가지의 방법으로 보호를 한대. 로직 3번째는 이제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인데 우리는 있으니까 다른 종들이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유인원은 익사할 것이다. 반면 침팬지나 고릴라가 표면 아래에 얼굴이 있는 상태로 물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것은 당황하여 그것의 심장이 빨리 뛰고 금방 익사할 것이다. 물을 이렇게 담갔을 때 우리는 보호장치가 있잖아. 잠수반사라는 보호장치가 있어서 숨을 잠깐 참아도 살 수 있는데 얘네들은 얼굴을 이렇게 넣어버리면 바로 익사를 해버린대요. 보호장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가볼게 영어로. We have a diving reflex. 우리는 잠수 반사를 갖고 있다. 누구처럼? Other marine mammal. 지상에 있는 포유류 말고 그 물속에 있는 포유류들처럼 가지고 있대. This means that. 우리 동사 다음에 that 나왔으니까 명사고요. 동사 다음에 나온 건 명사고 주어 찾고 동사 찾고 got 붙여주면 되죠. Special nerve ending. 이 특수 신경 말단이 어디에 우리 얼굴에 있는 신경 말단이 around the mouth and nose. 전치사 명사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주어 다음에 아직 동사 안 나왔어요. 동사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trigger. This reflex. 이러한 반응을 유발한다. 그 다음 only when. 어떨 때에만. 우리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가면 중요해지는데요. only랑 when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 그냥 중요해. 이럴 때만 필수 조건을 얘기를 하거든요. 뭐 내신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어떨 때에만 우리의 얼굴 부분이 물 아래로 갈 때에만 이게 적용이 된대. 그래서 물론 이걸로 내용 일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만이 아니라 뭐 이럴 때도 그렇고 물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그냥 인간이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잠수 반사가 일어난다. 이러면 안 되죠. 얼굴에 들어갔을 때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if we are in the water. 우리가 물에 있을 때. 근데 어떻게? With our head out. in the air. 우리의 얼굴은 바깥에 있는 채로, 공기 바깥에 있는 채로 우리가 물속에 있으면 아까 첫 번째 95% 소세지를 보여주는 거죠. There is no diving reflex. 거기엔 잠수 반사가 없다. 그 다음에 얘랑 대비할 때 접속사 but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but 보이죠? But 그러나 if we sink just our face in a bowl of water. 우리가 물에 있는 물 웅덩이에 얼굴만 단지 넣었을 때 근데 또 어때? While the whole of the rest of our body is in the dry air. 몸의 전체 나머지 부분이 95%의 나머지 부분이 그 공기 중에 있대요. 그럴 때 driving reflex is triggered. 잠수 반사가 유발된다. 여기 잠수 반사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거니까, 의해서 유발되는 거니까 얘는 수동으로 쓰인 거 보이죠? 잠수 반사가 이시에요. 이거 driving reflex를 얘기를 해요. 이것이 close down the airway. 기도를 이렇게 닫아버리고요. 우리 컴마 찍고 ing. 요거는 무슨 구문? 분사 구문. 원래 몇 문장? 2문장. 2문장 중에서 조금만 줄이면 계속정법, 더 줄이면 분사 구문 2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컴마 찍고 ing를 보면 아 원래 얘는 and였고 얘가 동사였구나 이렇게 2문장이었구나 라고 알면 돼요. 그러면 잠수 반사가 기도를 닫고 잠수 반사가 물을 삼키는 것을 줄인다.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래서 원래 동사는 뭐였어? reduces 이렇게 됐었겠지. 그리고 그 잠수 반사는 또 narrow the small air passages. 여기 기도가 여기네요. 여기 공기의 길을 막고요. 기도를 좁힌대요. 폐에 있는. At the same time 동시에 heart rate is slowed down. 심장 박동도 느려지게 된다. 여기서도 수동태가 쓰여 있는 이유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잠수 반사에 의해서 느려지는 거니까. 얘 자체가 느려지는 거잖아. 얘가 누군가를 느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느려진다. 어디까지? half speed. 절반의 속도까지. And 그리고 blood is shunt to vital organ. 피가 모인대. 어디로? 중요 기관으로. 그 shunt도 모으는 게 아니라 모여지는 거야. 누가? 얘가. 얘가 뭔가를 모으는 게 아니라 뭔가에 의해, 잠수 반사에 의해 얘가 모여지는 거니까 여기에 수동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컴마 찍고 ing 나오면 분사 구문. 원래 몇 문장? 2문장. 원래 2문장. 그래서 이거 그냥 and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동사처럼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동사 보니까 is slow down, is shun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숨겨진, 얘가 수동태였잖아. 이거 수동태였지. 봐봐. 이거 수동태였잖아. 그럼 얘네 주어는 누구야? 누구에 의해서 slow down 되고 있었어? driving reflex. 얘네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동되고 있었잖아. 그러면 지금 보면 이들을 막아요. 누가 막아줘요? driving reflex가 막아주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이 주어가 아니라 원래 주어는 driving reflex였고 동사는 단수니까 protects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dam은 hurt나 blood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막는데요. 막다. 막다는 이제 from이랑 전치사 from이랑 친구인데 항상 이거 금지의 from을 씁니다. 얘네들이 친구예요. protect는 from을 함께 써야 된다. 전치사를 쓸 때.
뭐로부터? 그 호흡 정지의, 간단한 호흡 정지의 영향으로부터 얘네들을, 이 heart나 blood들을, heart, blood를 막는다. 누가? driving reflex가.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에 킬포가 하나 나왔네. 자, 우리 가정법이 나왔는데 가정법 되게 간단해요. 가정법은 그냥 부사절 플러스 문장이야. 부사절 플러스 문장. 자, 우리 부사절 어떻게 써? 여기에다 부사절 접속사 when 같은 거 넣고 주어, 동사. 여기가 부사절이죠. 앞에 뭐 if 같은 게 붙어있는 게 부사절인 거잖아. 거기에다가 그냥 문장 붙여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런 문장이에요. 몇 번이랑 똑같냐면 4번이랑 똑같아요. If we sink just our face in 요거 하고 주어가 driving reflex is triggered 하고 부사절 플러스 문장, 이런 문장이랑 똑같은 거야. 사실 가정법도 시작은.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가정법에는 추측 조동사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 무슨 조동사? 추측 조동사. 추측 조동사는 뭐냐면 우리가 would, should, could, might라고 외워줄 거야. 추측 조동사는 would, should, could, might. 지금은 우리의 본문에 would가 나와 있으니까 would로 해볼게. 자. 이 추측 조동사는 좀 시제가 특이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시제는 뭐야? 현재 시제지. 얘 현재 시제야. 원래 캔의 과거가 could는 맞는데 추측 조동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야. 추측 조동사에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있대. 그러면 could 플러스 동사는 현재야 과거야? 추측 조동사일 땐 could 플러스 동사는 현재 시제인 거야. 그냥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면 현재 시제야. 그러면 과거 시제는 어떻게 표현해? could의 과거 시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could든가? 아니겠지? 그거는 have pp로 표현한대. have pp가 과거 시제인 거야.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은 현재 시제. 조동사 플러스 과거 시제는,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과거 시제.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본문장의 시제를 다 썼다. 그리고 부사절의 시제를 본문장보다 하나 앞서 써주기만 하면 돼. 얘가 현재 시제지. 그럼 얘는 뭐로 써주는 거야? 과거 시제로 쓰는 거야. would, have pp야. 그럼 얘 시제 뭐야? 과거 시제지. 그러면 부사절의 시제를 과거보다 더 과거로 써야 되니까 과거 완료 시제로 써주면 되는 거야. 괜찮을까? 오케이.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이름은 어떻게 붙이냐면 우리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 막 이런 거 들어봤잖아. 가정법은 부사절이래. 가정법은 여기 부사절이래. 그러면 이걸로 이름을 붙이는 거야. 가정법, 과거, 표현. 과거로 표현이 되어 있다, 부사절이. 그 얘 원래 시제는 뭐야? 얘 원래 시제는 뭐야? 현재. 그래서 뭐 가정법, 과거, 현재 시제, 반대 뭐 이런 말 들어봤어? 그냥 원래 시제는 현재 시제인데 부사절의 표현을 얘보다 하나 더 앞서서 이렇게 해준 것 뿐이다. 괜찮을까? 자, 그럼 우리 본문에다 적용 한번 해볼게. 일단 가정법이거든요. 부사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한번 체크해볼게. 부사절 여기부터 시작이거든?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지. 자, 그럼 본문장에 추측 조동사 있어, 없어? 있지. 얘 시제 뭐야?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시제 뭐야? 현재 시제지. 그 다음 여기도 현재 시제지. 여기도 현재 시제지. 그러면 부사절의 시제가 어떠면 얘보다 빠르면 가정법이 된다 했잖아. 현재 시제고 부사절의 시제는 어때? 원래 둘이 맞춰서 써줘야 되는데 얘는 현재인데 얘는 과거로 썼지. 그럼 얘보다 가정법이다. 그리고 이름은 어떻게 읽는다? 얘로 읽는다. 가정법, 과거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침팬지나 고릴라가 그 자신을 표면 위에, 표면 아래에 얼굴이 있는 물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한마디로 물이 얼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는 패닉에 빠질 것이고, 그 다음 심장이 막 뛸 것이고, 우린 느려지는데 얘는 빨리 뛸 것이고, 그리고 빠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 가정법이랑 아까 4번에 그냥 단순한 인과관계가 있었잖아. 단순한 if절이 있었잖아. 조건절. 얘네들의 차이가 뭔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게. 가정법과 이제 조건절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단 공통점을 찾자면 얘네 둘 다 인과관계라는 점이야. 둘 다 인과관계야. 침팬지가 발견하면 걔네들은 빠져 죽을 것이다. 4번에서
우리가 얼굴을 담그면 우리 드라이빙 리플렉스가 발현된다. 둘 다 인과관계지. 이런 원인일 때 저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이냐?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지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가정법은 A라는 사실이 확정이 되어 있어. 어떤 한 사실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야. 그리고 이 조건은 그냥 미정이야. 미정아! 안 정해져 있다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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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잖아. 솔직히 재밌지. 쉬우니까. 어쨌든.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봐. 내가 티켓을 아까 지우개 하나 떨어뜨렸거든? 내가 티켓을 어디 페스티벌에 들어가려고 티켓을 이제 구했어. 티켓을 구했는데 이 앞에서 티켓을 걷는 가드분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 티켓 있으면 들어갈 수 있고 없으면 못 들어가. 지금 이 가드 입장에서는 내가 티켓을 갖고 왔는지 잃어버리고 왔는지 알아볼라? 몰라. 그냥 단순한 인과관계야. 너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안 들어가고. 정해진 게 없어. 그냥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못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못 들어가. 그냥 나는 어떤 상황을 정해놓고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단순한 인과관계를 말해주는 것뿐이야. 그런데 가정법이란 뭐냐면 하나의 사실이 정해져야 된대. 내가 티켓을 집에 놓고 왔어. 티켓을 집에 놓고 왔어. 근데 이제 가드한테 갔어. 아, 진짜 저 티켓 놓고 와가지고 진짜 놓고 왔거든요. 저 엄마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할게요. 저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는데 가드가 안 돼. 너가 티켓을 들고 왔다면 들여보내 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가드한테는 지금 상황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졌잖아. 내가 티켓을 놓고 왔다라는 사실이 정해졌고 그거의 다른 말을, 그거의 반대를 가정하면서 얘기하지. 그냥 티켓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야. 괜찮을까? 둘 다 인과관계는 맞지만 가정법은 놓고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미 그 말하는 순간에 하나의 사실을 정해져 있는 사실을 알고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고 조건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단순한 인과관계만 설명해 주는 거라. 괜찮을까? 오케이? 생각보다 가정법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부사절 플러스 본문장인데 뭐가 어렵냐고요. 쉽게 제발